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생은 마치 새벽 안개 속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젊었을 때는 앞이 잘 보이고 힘차게 걸어갈 수 있지만 60세를 넘어서면 한 걸음 한 걸음이 더욱 조심스러워집니다. 특히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 시간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위험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매일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고 계시나요? 알람이 울리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급하게 준비하시나요?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잠을 깨우시나요? 아침밥을 대충 때우거나 아예 거르고 나가시나요? 이런 평범해 보이는 아침 습관들이 실제로는 여러분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오늘날 한국의 평균 수명은 83세에 달합니다. 80세, 90세까지 장수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지요. 하지만 단순히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건강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노년의 비결은 바로 올바른 아침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의학 연구에 따르면 하루 중 가장 많은 응급 상황이 발생하는 시간대가 바로 오전 6시부터 12시 사이라고 합니다. 심근경색, 뇌졸중, 급성심정지 등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들이 이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발생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가 무심코 하는 아침 행동들이 우리 몸에 치명적인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우리 몸이 웬만한 충격은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어서면 혈관이 딱딱해지고 심장이 예민해지며 혈압 조절 능력이 떨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잘못된 아침 습관은 마치 화약고에 불씨를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작은 실수가 큰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지요. 특히 한국인들은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해져 있어서 아침에도 서둘러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습관이라서 별일 아니겠지라는 생각으로 위험한 행동들을 반복합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방심이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학과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60세 이상 환자들이 응급실에 실려오는 사례 중 약 40%가 아침 시간대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들 중 상당수가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4가지 실수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급하게 일어나면서 발생하는 기립성 저혈압과 낙상 사고입니다. 두 번째는 찬물로 세수하거나 찬 공기에 노출되면서 생기는 혈관 수축과 혈압 급상승입니다. 세 번째는 잘못된 아침 식사 습관으로 인한 저혈당이나 혈당 급상승입니다. 네 번째는 급한 외출 준비로 인한 스트레스와 사고입니다. 이 4가지는 모두 평범한 일상의 일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60세 이후에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할 내용들을 통해 여러분이 더 안전하고 건강한 아침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아침이 건강한 하루를 만들고 건강한 하루가 건강한 인생을 만듭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아침 습관을 점검해 보시고 작은 변화를 통해 큰 건강을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치명적 실수. 잠에서 깨자마자 급하게 일어나기 무심코 하는 벌떡 일어나기의 공포. 여러분, 매일 아침 알람이 울리면 어떻게 하시나요? 벌써 이 시간이야? 라고 생각하며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시지는 않나요? 이런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나요? 부산의 한 70세 할아버지는 평소처럼 아침 6시에 알람을 맞춰놓고 주무셨습니다. 알람이 울리자 잠을 잤다고 생각한 할아버지는 급하게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앞이 깜깜해지면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옆에서 주무시던 할머니가 바로 119에 신고해서 큰 사고는 면했지만 병원에서는 기립성 저혈압으로 인한 실신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요?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완전한 휴식 상태에 들어갑니다. 심장 박동은 느려지고 혈압은 낮아지며 혈액순환도 천천히 이루어집니다. 이는 우리 몸이 에너지를 절약하고 회복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중력 때문에 혈액이 아래쪽으로 몰리게 되는데 우리 몸의 혈관과 심장이 이 급격한 변화에 즉시 적응하지 못합니다. 특히 뇌로 가는 혈액이 일시적으로 부족해지면서 어지럼증, 시야 흐림, 심한 경우 의식 잃음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가 빠르게 반응해서 이런 변화에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런 적응 능력이 떨어집니다. 혈관의 탄력성이 감소하고 심장의 펌프 기능이 약해지며 자율신경계의 반응도 둔해집니다. 기립성 저혈압, 침묵의 살인자. 기립성 저혈압은 누워있거나 앉아있다가 갑자기 일어설 때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정상적으로는 일어설 때 혈압이 약간 올라가야 하는데 기립성 저혈압이 있으면 오히려 크게 떨어집니다. 의학적으로는 일어선 후 3분 내에 수축기 혈압이 20mm/혈압 이상, 이완기 혈압이 10mm/혈압 이상 떨어지면 기립성 저혈압으로 진단합니다. 60세 이후에는 이런 현상이 더욱 흔하게 나타나는데 65세 이상 노인의 약 20-30%가 기립성 저혈압을 경험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기립성 저혈압의 증상은 다양합니다. 가장 흔한 것은 어지럼증입니다. 갑자기 일어났을 때 머리가 빙빙 돌거나 비틀거리는 느낌이 들지요. 시야가 흐려지거나 깜깜해지기도 하고 귀에서 이명이 들리기도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의식을 잃고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이런 증상들이 낙상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어지러운 상태에서 넘어지면 머리를 다치거나 골절을 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골밀도가 감소해서 작은 충격에도 뼈가 부러지기 쉬워집니다. 실제로 대한노인의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기립성 저혈압이 있는 노인들의 낙상 위험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2.5배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낙상으로 인한 골절은 노인들의 생활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고 심한 경우 생명까지 위험하게 할 수 있습니다. 혈압의 급격한 변화가 가져오는 위험, 급하게 일어나는 것이 위험한 또 다른 이유는 혈압의 급격한 변화 때문입니다. 잠에서 깨어나는 과정에서 우리 몸에서는 여러 호르몬들이 분비됩니다. 코르티솔, 아드레날린, 노르아드레날린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우리 몸을 각성시키는 역할을 하지요. 이런 호르몬들은 심장 박동을 빠르게 하고 혈관을 수축시켜 혈압을 올립니다. 정상적으로는 이런 변화가 서서히 일어나야 하는데 급하게 일어나면 이런 호르몬들이 과도하게 분비되어 혈압이 급격히 치솟을 수 있습니다. 이미 고혈압이 있는 분들에게는 특히 위험합니다. 평소에도 혈압이 높은 상태인데 아침에 갑자기 더 올라가면 뇌혈관이나 심혈관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순환기 내과의 연구에 따르면 뇌졸중과 심근경색의 약 40%가 오전 6시부터 12시 사이에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는 아침 시간의 급격한 혈압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뇌졸중은 아침의 복병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침 시간에 자주 발생합니다. 뇌혈관의 혈전이 막히는 허혈성 뇌졸중이나 뇌혈관이 터지는 출혈성 뇌졸중 모두 급격한 혈압 상승과 관련이 있습니다. 심근경색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상동맥에 혈전이 생기거나 동맥경화 반이 터지면서 심장 근육의 혈액 공급이 차단되는 질환인데 이 역시 아침 시간에 급격한 혈압 변화가 촉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올바른 기상법, 단계별 접근. 그렇다면 어떻게 일어나야 안전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단계적으로 천천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1단계. 침대에서 가벼운 움직임 알람이 울리면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침대에 누운 채로 2-3분 정도 가벼운 움직임을 해보세요. 손목과 발목을 천천히 돌리고 다리를 구부렸다 펴기를 몇 번 반복합니다. 이런 움직임은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우리 몸이 깨어날 준비를 하도록 도와줍니다.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겼다가 펴는 동작도 좋습니다.
이때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산소 공급도 늘려주세요. 목과 어깨를 가볍게 돌리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2단계, 침대 가장자리에 앉기. 가벼운 움직임을 한 후에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서 1, 2분 정도 기다려주세요. 이 시간 동안 우리 몸은 수직 자세에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혈관들이 중력에 맞춰 조절되고 혈압도 서서히 안정화됩니다. 이때 심호흡을 하면서 머리가 맑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지럼증이나 메스꺼움이 느껴지면 좀 더 기다렸다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세요. 3단계, 천천히 일어서기. 마지막으로 천천히 일어서는데 이때 벽이나 침대 난간, 침실 가구 등을 잡고 일어서는 것이 안전합니다. 혹시 어지럼증이 느껴지면 즉시 다시 앉아서 조금 더 기다린 후 다시 시도하세요. 일어선 후에도 바로 움직이지 말고 30초 정도 제자리에 서서 몸의 상태를 확인해 보세요. 균형 감각이 안정되고 어지럼증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에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들. 화장실 급할 때, 밤에 화장실이 급할 때도 같은 원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아무리 급해도 안전이 우선입니다. 침실에서 화장실까지의 통로에 야간등을 설치하고 침대 옆에 지팡이나 손잡이를 준비해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약물 복용자, 혈압약, 이뇨제, 항우울제 등을 복용하는 분들은 기립성 저혈압이 더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약물들이 혈압이나 혈액량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약물을 복용하는 분들은 더욱 천천히 일어나시고 필요하다면 의사와 상의해서 복용 시간을 조정하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탈수 상태일 때 밤사이 땀을 많이 흘렸거나 수분 섭취가 부족했다면 기립성 저혈압이 더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어나기 전에 침대 옆에 준비해둔 물을 조금씩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가족들이 알아야 할 응급상황 대처법. 만약 가족 중에 아침에 급하게 일어나가 쓰러지는 일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의식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한 곳으로 옮긴 후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뇌로 가는 혈류가 증가해서 의식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의식이 돌아오면 천천히 앉은 자세로 바꾸고 충분히 안정된 후에 일어나도록 도와주세요. 증상이 지속되거나 반복된다면 즉시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기립성 저혈압은 다른 질환의 증상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2번째, 치명적 실수. 찬물로 세수하거나 찬 공기에 급작스럽게 노출되기. 한국인의 찬물 세수 문화와 그 위험성. 한국 사람들은 예로부터 찬물로 세수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찬물로 세수해야 정신이 든다. 피부에 좋다.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는 말들을 어릴 때부터 들어왔지요. 실제로 젊었을 때는 찬물로 세수하면 머리가 맑아지고 개운한 느낌이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어서는 이런 습관이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대구의 한 65세 남성은 평소처럼 아침에 찬물로 세수를 하던 중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고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가족들이 급히 119에 신고해서 병원으로 이송되었는데 검사 결과 급성 심근경색 초기 단계였습니다. 다행히 빠른 치료로 생명은 건졌지만 의사는 찬물로 인한 급격한 혈관 수축이 원인 중 하나였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요? 찬물이 얼굴에 닿는 순간 우리 몸에서는 콜드 쇼크 반응이라는 급격한 생리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는 인간의 원시적인 생존 반응 중 하나로 찬 자극에 노출되면 체온을 보호하기 위해 혈관이 급격히 수축하고 심장 박동이 빨라집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에게는 이런 반응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각성 효과를 가져다 줄 수도 있지요. 하지만 나이가 들어 혈관이 딱딱해지고 탄력을 잃은 상태에서는 이런 급격한 변화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콜드 쇼크가 혈관에 미치는 치명적 영향. 찬물이 얼굴에 닿는 순간 얼굴과 목 부위의 혈관들이 갑자기 수축합니다.
이때 혈관 내 압력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혈압이 순간적으로 치솟게 됩니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이런 변화는 몇 분 내에 안정화되지만 고혈압이나 동맥경화가 있는 경우에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순환기내과의 연구에 따르면 찬물에 노출될 때 수축기 혈압이 평균 40mm랑 심한 경우 60mm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합니다. 평소 혈압이 140에 90mm인 사람이 찬물로 세수할 때 혈압이 200배 130mm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급격한 혈압 상승은 뇌혈관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뇌동맥류가 있거나 뇌혈관이 약해진 상태라면 혈관이 터질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로 겨울철 아침에 뇌출혈로 응급실에 실려오는 환자들 중 상당수가 찬물로 세수하거나 찬 공기에 갑자기 노출된 후 증상이 시작되었다고 보고됩니다. 심장에도 큰 부담을 줍니다. 갑작스러운 혈관 수축으로 인해 심장이 평소보다 훨씬 많은 힘을 써서 혈액을 전신에 공급해야 합니다. 이는 심장 근육에 과부하를 주어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관상동맥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특히 위험합니다. 관상동맥이 이미 좁아진 상태에서 혈관이 더 수축하면 심장 근육으로 가는 혈액 공급이 차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호흡에 미치는 숨겨진 위험. 찬물로 세수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숨을 참습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지만 60세 이후에는 이것만으로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숨을 참으면 가슴 안의 압력이 높아집니다. 이를 의학적으로 달살바 조작이라고 하는데 이때 심장이 혈액을 내보내는데 더 많은 힘을 써야 합니다. 또한 정맥으로 돌아오는 혈액의 양도 감소해서 심장에 불규칙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부정맥이 있는 분들에게는 이런 압력 변화가 위험한 부정발할 수 있습니다. 심방세동, 심실빈맥 같은 심한 부정맥이 발생하면 생명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숨을 참는 동안 혈액 내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고 산소 농도가 낮아집니다. 이는 뇌에 스트레스를 주어 어지럼증이나 의식 저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겨울철 특별주의사항. 겨울철에는 찬물 세수가 더욱 위험합니다. 실내외 온도 차이가 크고 전체적으로 기온이 낮아서 혈관이 이미 수축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서울의 한 종합병원 응급의학과에선 겨울철 아침 시간대에 뇌졸중으로 응급실에 실려오는 60세 이상 환자들을 분석한 결과 상당수가 찬물로 세수하거나 찬 공기에 갑자기 노출된 후 증상이 시작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특히 침실에서 화장실로 이동할 때의 온도 차이도 위험 요소입니다. 따뜻한 침실에서 차가운 화장실로 이동하는 것만으로도 혈관 수축이 일어날 수 있고 여기에 찬물로 세수까지 하면 위험이 더욱 커집니다. 일본의 연구에 따르면 겨울철 가정 내 온도 차이로 인한 사망자가 교통사고 사망자보다 많다고 합니다. 이를 히트쇼크라고 부르는데 주로 화장실이나 목욕탕에서 발생합니다. 안전한 세수법과 대안. 그렇다면 어떻게 세수해야 안전할까요? 미지근한 물 사용하기. 가장 중요한 것은 체온과 비슷한 36도 37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 온도의 물은 혈관에 급격한 변화를 주지 않으면서도 세정 효과를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미지근한 물로 시작해서 조금씩 온도를 낮춰가는 방법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혈관이 서서히 적응할 시간을 가질 수 있어 급격한 혈압 변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온도 확인하기. 세수하기 전에 손목이나 팔꿈치 안쪽에 물을 묻혀서 온도를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이 부위는 온도에 민감해서 물의 온도를 정확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너무 뜨겁거나 차갑다고 느껴지면 온도를 조절해 주세요. 천천히 세수하기. 세수할 때는 숨을 참지 말고 자연스럽게 호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찬물이 얼굴에 닿으면 반사적으로 숨을 참게 되는데 이를 의식적으로 조절해서 규칙적으로 호흡하세요.
또한 얼굴 전체에 한 번에 물을 묻히지 말고 이마부터 시작해서 뺨, 턱 순서로 점진적으로 적셔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혈관이 급격한 온도 변화에 서서히 적응할 수 있습니다. 화장실 온도 관리. 겨울철에는 화장실 온도 관리도 중요합니다. 침실과 화장실의 온도 차이가 크면 그것만으로도 혈압이 급격히 변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화장실에도 난방기를 설치하거나 문을 미리 열어둬서 온도 차이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 주의 대상 심장병이나 고혈압, 뇌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은 아예 찬물 세수를 피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런 질환이 있으시다면 항상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시고 세수 후에도 갑자기 추운 곳으로 나가지 마세요. 당뇨병이 있는 분들도 주의해야 합니다. 당뇨병은 혈관을 약하게 만들고 혈액순환을 방해하기 때문에 급격한 온도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목욕과 샤워 시 주의사항. 세수뿐만 아니라 아침 샤워나 목욕을 할 때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갑자기 찬물이나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샤워 시 주의점. 샤워할 때는 미지근한 물로 시작해서 점차 원하는 온도로 조절하세요. 특히 심장 부위는 마지막에 물을 적시는 것이 좋습니다. 샤워 후에는 갑자기 찬 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욕실을 따뜻하게 유지하고 목욕 가운이나 타월로 몸을 감싸고 나오세요. 사우나와 찜질방 이용 시 사우나나 찜질방을 이용할 때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뜨거운 곳에서 갑자기 찬물에 들어가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혈관이 급격히 확장되었다가 수축하면서 심장과 뇌에 큰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우나를 이용한다면 온도가 낮은 곳부터 시작해서 점차 높은 곳으로 이동하고 나올 때도 바로 찬물에 들어가지 말고 충분히 식힌 후에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세요. 세 번째 치명적 실수. 아침 식사를 거르거나 잘못된 식사 습관. 공복의 무서운 진실. 나이가 들면 식사량이 줄어든다. 아침은 안 먹어도 괜찮다. 어차피 점심에 많이 먹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아침을 거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나요? 인천의 한 68세 여성은 평소 아침을 거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나이 들어서 많이 먹으면 소화가 안 된다는 이유였죠.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아침을 거르고 집안 청소를 하던 중 갑자기 손이 떨리고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어지럼증과 함께 의식이 흐려지면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응급실에서 받은 진단은 심각한 저혈당이었습니다. 밤새 14시간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에서 아침까지 걸으면 우리 몸은 15시간 이상 공복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혈당이 과도하게 낮아져서 저혈당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혈당은 우리 몸의 모든 세포, 특히 뇌세포의 주요 에너지원입니다. 뇌는 포도당 외에는 다른 에너지원을 거의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혈당이 떨어지면 즉시 영향을 받습니다. 저혈당 초기에는 손떨림, 식은땀, 심장 두근거림, 어지럼증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는 우리 몸이 혈당을 올리기 위해 아드레날린 등의 호르몬을 분비하면서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더 심해지면 집중력 저하, 혼란, 이상 행동 등이 나타나고 최악의 경우 의식을 잃거나 경련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저혈당에 대한 인지 능력이 떨어져서 증상을 늦게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아 더욱 위험합니다. 당뇨병 환자에게는 더욱 치명적 당뇨병이 있는 분들에게는 아침 식사 거르기가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 약을 복용하거나 인슐린을 주사하는 분들이 아침을 거르면 저혈당이 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대한당뇨병학회의 통계에 따르면 당뇨병 환자의 응급실 내원 원인 중 저혈당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30%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중 상당수가 식사를 거른 후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서울의 한 75세의 당뇨병 환자는 평소처럼 아침에 당뇨병 약을 복용했지만 입맛이 없어
아침을 거르고 산책을 나갔다가 길에서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지나가던 시민이 119에 신고해서 생명은 건졌지만 의사는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슐린이나 당뇨병 약은 혈당을 낮추는 작용을 합니다. 이런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식사를 거르면 혈당이 정상 이하로 떨어져서 위험한 저혈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 시간대는 밤사이 긴 공복 상태 후이기 때문에 이미 혈당이 낮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약물 작용까지 더해지면 혈당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과식의 숨겨진 위험 반대로 아침에 과식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아침은 든든하게 먹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갑자기 많은 양을 먹으면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소화기관에 미치는 부담 과식을 하면 위장이 갑자기 늘어나면서 주변 장기들을 압박합니다. 특히 심장과 폐를 압박해서 호흡이 어려워지거나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장기들의 탄력성이 떨어져서 이런 압박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혈액순환의 변화 과식을 하면 소화를 위해 위장으로 혈액이 몰립니다. 그러면 다른 장기로 가는 혈액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는데 특히 뇌와 심장으로 가는 혈액량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어지럼증이나 졸음을 유발할 수 있고 심한 경우 심장에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심장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혈당의 급격한 변화, 많은 양의 음식, 특히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을 갑자기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이를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는데 이런 급격한 혈당 상승은 혈관에 손상을 주고 당뇨병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는 것이 지속적으로 높은 혈당보다 혈관에 더 해로울 수 있다고 합니다. 혈당 변동성이 클수록 심혈관 질환 위험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아침 식사의 원칙. 그렇다면 어떻게 아침을 먹어야 할까요? 적정량 지키기. 아침 식사는 전체 하루 칼로리의 25-30% 정도가 적당합니다. 성인 남성의 경우 500-600kcal, 성인 여성의 경우 400-500kcal 정도입니다. 이는 대략 밥 한 공기에 국과 반찬, 이드 3가지 정도의 양입니다. 너무 많지도 너무 적지도 않은 적정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부르게 먹지 말고 70-80% 정도 포만감을 느낄 때 멈추는 것이 좋습니다. 균형 잡힌 영양소, 아침 식사에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무기질이 골고루 들어가야 합니다. 단순 탄수화물, 설탕, 흰빵, 흰쌀 등보다는 복합 탄수화물, 잡곡, 통밀빵 등을 선택하세요. 단백질은 근육 유지와 포만감 지속에 중요합니다. 계란, 생선, 두부, 콩류 등을 활용하세요. 건강한 지방도 필요합니다. 견과류, 올리브오일, 생선 등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혈당 관리를 위한 식사 순서. 혈당 관리가 중요한 분들은 식사 순서도 신경 써야 합니다. 채소나 단백질을 먼저 먹고 탄수화물을 나중에 먹으면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국물이나 채소 반찬부터 시작해서 생선이나 고기 등의 단백질 반찬을 먹고 마지막에 밥을 먹는 순서가 좋습니다. 천천히 먹기 식사 시간도 중요합니다. 너무 빨리 먹으면 포만감을 느끼기 전에 과식하게 됩니다. 우리 뇌는 식사를 시작한 후 20분 정도 지나야 포만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한 끼 식사에 최소 20분 정도는 시간을 투자하세요. 음식을 꼭꼭 씹어서 먹으면 소화에도 도움이 되고 혈당 상승도 완만하게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상황별 대처법. 아침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상황, 만약 시간이 부족하거나 입맛이 없어서 아침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완전히 굶는 것보다는 간단한 것이라도 먹는 것이 좋습니다. 바나나 1개, 요구르트 1컵, 견과류 몇 개, 우유 한 잔이라도 혈당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가 지속되지 않도록 생활 패턴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뇨병 환자의 아침 식사.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더욱 규칙적인 식사가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비슷한 양을 먹는 것이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혈당 측정기를 활용해서 식사 전후 혈당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의사와 상의해서 식단을 조정하세요. 저혈당 대비용 사탕이나 포도당제를 항상 휴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고혈압 환자의 아침 식사,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나트륨 섭취를 제한해야 합니다. 짜게 먹는 습관이 있다면 점차 줄여나가세요. 대신 칼륨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혈압약을 복용하는 분들은 약 복용 시간과 식사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치명적 실수. 급하게 외출 준비하고 스트레스 받기, 빨리빨리 문화가 만든 아침의 함정. 한국 사회의 빨리빨리 문화는 우리 생활 곳곳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아침 시간도 예외가 아니지요. 알람을 늦게 맞춰놓고 아침에 급하게 준비하거나 약속 시간에 늦지 않으려고 서둘러 외출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어서는 이런 급박한 아침 준비가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부산의 한 72세 남은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나기로 한 날 아침, 늦잠을 자서 급하게 준비하다가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졌습니다. 고관절 골절로 응급실에 실려갔고 6개월간의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급하게 움직이면 우리 몸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대량으로 분비됩니다. 아드레날린, 노르아드레날린, 코르티솔 같은 호르몬들이 갑자기 증가하면서 심박수가 빨라지고 혈압이 급상승합니다. 젊었을 때는 이런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었지만 나이가 들면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져서 급격한 변화를 견디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동맥경화가 진행된 상태라면 혈관이 터지거나 막힐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스트레스가 심혈관계에 미치는 즉각적 영향. 급한 마음으로 아침을 준비할 때 우리 몸에서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혈압의 급격한 상승. 스트레스 호르몬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심장 박동을 빠르게 해서 혈압을 올립니다. 평소 정상 혈압인 사람도 급하게 움직이면 혈압이 20-30mm 이상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미 고혈압이 있는 분들에게는 더욱 위험합니다. 평소 혈압이 150-90mm인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180-110mm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는 뇌출혈이나 심근경색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수준입니다. 심장 부담 증가. 급한 상황에선 심장이 평소보다 훨씬 빠르고 강하게 뛰어야 합니다. 분당 60-70회 정도의 정상 심박수가 100-120회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관상동맥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이런 심장 부담 증가가 매우 위험합니다. 심장 근육이 더 많은 산소를 필요로 하는데 좁아진 관상동맥을 통해 충분한 혈액 공급이 어려워져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혈액 응고 기능 변화. 스트레스는 혈액의 응고 기능에도 영향을 줍니다. 혈소판이 더 쉽게 뭉치고 혈액이 끈적해져서 혈전이 생길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미 동맥경화가 있는 혈관에서는 이런 혈전이 혈관을 완전히 막을 수 있습니다. 뇌혈관이 막히면 뇌경색, 관상동맥이 막히면 심근경색이 발생합니다. 낙상사고의 높은 위험성. 급하게 준비하다 보면 작은 실수들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의력이 분산되고 판단력이 떨어져서 평소에는 하지 않을 실수를 하게 됩니다. 계단에서의 사고. 아파트나 주택의 계단에서 급하게 오르내리다가 발을 헛디디는 사고가 흔합니다. 60세 이후에는 하체 근력이 약해지고 평형 감각이 떨어져서 작은 실수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한정형외과학회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골절 사고 중 약 60%가 낙상으로 인한 것이며 이 중 30% 이상이 계단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화장실에서의 사고. 급하게 화장실을 이용하다가 미끄러지는 사고도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아침에는 혈압이 불안정하고 어지럼증이 있을 수 있어서 더욱 위험합니다.
무거운 물건 들기 급하게 나가려다 보면 여러 가지 물건을 한 번에 들고 나가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60세 이후에는 근력이 약해져서 무거운 물건을 갑자기 들면 허리나 어깨를 다칠 수 있습니다. 또한 무거운 물건을 들 때 혈압이 급격히 올라가는데 이는 심혈관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시간 압박감이 주는 정신적 스트레스, 약속 시간에 늦을까봐 조바심을 내는 것만으로도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만성적인 시간 압박감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코르티솔 과다 분비. 만성 스트레스는 부신에서 코르티솔을 과도하게 분비하게 만듭니다. 코르티솔은 혈당을 올리고 혈압을 높이며 면역 기능을 억제합니다. 장기적으로는 당뇨병, 고혈압, 우울증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수면의 질 저하. 아침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밤에도 다음 날을 걱정하게 되어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수면 부족은 면역력 저하, 집중력 감소, 혈압 상승 등을 일으킵니다. 소화기능 장애. 스트레스는 소화기능에도 악영향을 줍니다. 위산 분비가 증가하고 장 운동이 불규칙해져서 소화불량, 위염, 과민성 장증후군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아침을 위한 실천 방법. 건강한 아침을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 여유를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찍 잠자리에 들기. 여유로운 아침을 위해서는 충분한 수면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평소보다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일찍 잠자리에 들어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세요. 일찍 일어나기. 아침에는 평소보다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일찍 일어나서 천천히 준비하는 습관을 만드세요.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자연스러운 생체 리듬이 만들어집니다. 전날 밤 준비하기. 전날 밤에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은 미리 해두세요. 입을 옷을 미리 정해서 걸어두기. 가방 정리하고 필요한 물건들 챙기기. 외출할 때 가져갈 물건들을 한 곳에 모아두기. 교통편이나 경로 미리 확인하기. 아침 루틴 정하기. 아침에 해야 할 일들의 순서를 미리 정해두세요. 급하게 이것저것 동시에 하려다가 실수하는 경우가 많으니 천천히 하나씩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1. 일어나서 가벼운 스트레칭. 2. 화장실 이용. 3. 세수와 양치. 4. 아침 식사. 5. 옷 갈아입기. 6. 외출 준비. 이런 식으로 순서를 정해두고 각 단계별로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세요. 마음의 여유 갖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여유입니다. 조금 늦더라도 안전이 우선이라는 생각을 가지세요. 약속 시간에 늦을 것 같으면 미리 연락하고 무리하지 마세요. 빨리 해야지가 아니라 안전하게 해야지가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응급상황 대처법. 만약 아침에 급하게 움직이다가 몸에 이상을 느끼면 즉시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휴식을 취하세요. 가슴 통증이나 숨이 찰 때, 가슴 통증, 가슴 답답함, 숨이 차는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세요. 증상이 5분 이상 지속되거나 악화되면 즉시 119에 신고하세요. 심장병 약, 트로글리세린 등을 복용하고 있다면 의사의 지시에 따라 복용하세요.